9장 학교 제도와 교육 행정. 이 학교 제도와 관련된 것은 우리 그 상권에서 제1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반복이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제도, 학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학교 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 목적과 교육 기간, 교육 내용 등을 설정한 것이다. 종적으로는 교육 단계 간의 접속 관계를, 횡적으로는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 교육 과정 간의 연결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교육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학교 제도의 특성, 획일적이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입학을 해서 이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능력과 기술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제 학교예요. 강제적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의무교육 단계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른 사회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전일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모라토리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예기간을 두는 거고, 특별히 이제 돈을 벌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대학 가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전일제로, 오로지 이제 공부만 하는 겁니다. 직권성. 모든 학교가 국민교육제도로 구성되어 중앙관료조직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제 구조, 이제 우리 이거 봤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기본학제하고 특별학제가 있는데, 기본학제라고 하는 것은 정규 학교 교육에 대한 제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기간학제라고 합니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학교를 꼭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간학제라고 하고, 특별학제, 단계학제라고 해서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제. 그래서 이제 현행 특별학제로 이제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방송통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고등기술학교,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그 다음에 기술대학,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교가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특수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이제 지망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제 유형으로 이제 복선형, 계통성을 중시하는 이제 계급형, 학교 계층 간의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사회계층을 고정화하며 사회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앞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단선형, 단계성, 계제형, 사다리형입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 기회균등 개념의 기초에서 발달을 했고, 전 국민이 단일체계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제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중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신분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제도이지만 기술혁신에 적응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분기형이 있습니다. 민주적 복선형. 기초교육은 단선형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실시하고, 중등교육 이상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수의 학교 계통이 있는 복선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조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앙교육행정조직이 있죠. 중앙의 교육행정을 위한 조직과 구조를 말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부를 말합니다. 교육부.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행정조직이 이제 우리 초등이나 중등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바로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 그 산하에 있는 각 지역별 교육청, 보통 이제 구 단위 아니면 이제 시 단위로 구성되는, 이 시라고 하는 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그 시, 군. 보통 이제 이렇게 조금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도 단위의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광역시, 도에서 설치하고, 이 교육위원들을 뽑습니다. 선거로 뽑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광역시 및 도에서 설치된 것으로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국장, 과장, 계장으로 이어지고,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역시 이제 교육감도 선거로 뽑고, 시군구 교육청은 시도 교육적 사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교육장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 중에서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그리고 기타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하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도, 그러니까 광역 단위의 교육청과 그 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지역 교육청의 절대적인 명령과 통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이제 교육자치제도인데요. 교육자치의 이제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기관이 교육행정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뜻합니다. 교육은 성숙한 전문인들이 수행하는 전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타일보다는 자유를, 외부의 통제보다는 자기 통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제 그런 정신 사상 속에서 이제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 원리 보면 지방 분권의 원리, 단체 자치의 원리 이렇게 돼 있죠.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적정하게 분산,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와 처리를 지향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서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주민 통제, 주민 자치의 원리입니다.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의가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와 부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민 통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학교 운영위원회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관리의 원리죠. 교육 분야의 전문적 소양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 경력 10년, 교육감은 5년 이상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훨씬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왜 교육감의 교육 경력이 5년으로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 다음에 자주성 존중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의 원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기구, 인사, 재정, 장학 등을 일반 행정과 분리해서 자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원리가 이제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행 교육자치제도를 한번 볼게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이제 법률이 일종의 교육자치제도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는 법이 되겠고요.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고 교육감을 집행기관화한 겁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 교육자치제를 취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위명 의결기구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 교육위원회에 위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았다라고 했죠. 심의 의결하는 위명 의결기구다. 이렇게 돼 있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그래서 그 지방의회의 의원들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별도로 뽑힌 교육의원 절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서 선출을 하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되는데 과거 2년 동안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은. 과거 2년 동안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교육감, 각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그래서 교육 및 학예에 대해서 당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통할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자격과 선출인데 여기도 이제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이제 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교육행정기관이 경력이 이제 5년 이상인 자, 그래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 하나고, 부교육감을 이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교육자치제도의 하나인데, 설립 취지, 학교 자체를 실현하고 학교 공동체의 책무성을 갖다가 이제 증대시키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이제 교육을 하고, 열린 학교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립 취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격을 보면 법정위원회예요.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심의 또는 이제 자문기구.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심의기구고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자문기구예요. 자치성 독립위원회. 자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독립적인 위원회다. 위원회 이제 구성과 선출인데,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이, 학생 수가 이제 작으면 작게 해서 5인에서 15인이네. 학부모위원이 40에서 50, 교원위원이 30에서 40, 지역사회위원이 10에서 30, 학교의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요. 그래서 학부모위원, 그 다음에 교원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위원, 위원장하고 이제 부위원장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무기형으로 선출하죠. 그냥 봐두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교육행정직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본인들이 교육청에 가서 또 학교에 사무실에 가서 전부 다 이제 꼼꼼하게 다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그 행정 업무 보시는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선거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격,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사회위원에 대해서 이제 자격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의 이제 기능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학교 헌장과 학식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예산안과 이제 결산을 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이제 운영 방법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교과양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도 관여를 하고, 교복, 체육복, 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이제 다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에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대해서 심의하고, 공모 규정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대해서도 이제 심의를 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초빙거사 이제 추천, 학교 운영 지원비의 조성, 운영, 사용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자 추천,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해놓은 사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10장 교육재정입니다. 이제 골치 아프죠. 일반 행정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됐든, 또 교육행정직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제일 좀 까다롭고 그런 게 이제 이 교육재정이에요. 왜냐면 일단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고, 용어들이 복잡합니다, 용어들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어쨌든 볼게요.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반 경비를 공권력에 의하여 확보, 조달하여 합법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특성은 공경제활동이에요. 공적인 거예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고,
교육 경비를 갖다가 이제 얻고 획득하고 배분하는 활동이 바로 이제 교육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재정의 이제 종류를 한번 볼게요. 중앙교육재정, 교육부에서 조달하여 지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국세, 관세, 교육세 등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 자본 수입 등을 이제 재원으로 이제 조성이 되고, 일반 회계와 이제 특별 회계로 있어요. 일반 회계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돈에 대한 회계입니다. 교육본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립교육기관비, 뭐 직속기관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특별 회계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별도로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특별 회계들이 이제 쭉 있는데, 요 특별 회계들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기에 지금 제 책에 여기 약간 사항을 변경해 놨는데, 예전에 쓰였던 그 특별 회계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어요. 뭐 국립대학 특별 회계라든지 지방교육 양해금 관리 특별 회계라든지, 어쨌든 특별한 용도로 이제 쓰인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일반 교육 행정 하시는 분들은 또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아야 돼요. 지방교육재정의 개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각급 학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경부를 조달하고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지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각급 학교에, 이 이제 여러 이제 그 각급 학교에는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등 학교도 다 들어가요. 왜냐면 인건비하고 학교 이제 건물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사립 학교들이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봉급을 갖다가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니까. 자,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이제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서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약 80% 이상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조금 이런 거는 이제 충당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자립도가,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의 이제 그 자립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이제 전입금이 이제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제 대부분이 이 재정 자립도가 낮아요. 심지어 25%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두룩하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100% 서울시 내에 어떤 조세라든지 이런 걸로 구별이 되지 않아요. 한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전라남도니 뭐 경상북도니 뭐 이런 데는 한 50% 되나요? 50% 남짓 되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자기 시, 도, 또는 군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입금 줘야 되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많이 못 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제를 진정으로 이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재정의 재원이 이제 주로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이제 교부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이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건데, 내국세 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교부하는 것으로 기준 재정 수익, 필요한 돈, 그다음에 기준 재정 수입액,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필요한 돈과 들어오는 돈의
차익만큼. 돈이 조금 들어오면 많이 줘야 되고, 그죠? 돈이 많이 있으면 조금 줘도 되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재정교부금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서울시가 엄청나게 크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좀 더 적겠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재정의 이제 운영을 보면 예산을 갖다가 이제 편성을 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의결하는 간단합니다. 얼마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산을 갖다가 필요한 만큼 이제 편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어떤지를 갖다가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확정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예산의 이제 의미와 종류인데 교육 예산에 대해서 앞서서는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이제 큰 틀에서 봤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돈이에요. 얼마만큼 필요하냐, 쓸 돈이 얼마만큼이냐. 교육청, 학교, 당국, 지역사회, 주민 등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의 협동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된 장기적인 교육 전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교육활동의 계획, 지출 계획, 수입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쓸 돈의 어떤 규모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1년 단위죠. 정하는 것이 이제 교육 예산을 갖다가 의미하고요. 교육활동으로 편성된다. 학생들의 복리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봉사적, 지원적 성격을 갖고, 교육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성, 전 국민에게 이제 이런 편성, 심의, 진행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어야 되고, 명료해야 되겠죠.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한정성, 예산의 사용 목적, 금액, 기간 등에 제한을 두어 한정된 회계 연도 내에서 사용되도록 하고 있고, 사전 승인,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교육 예산뿐만 아니죠. 국방 예산이 됐건 복지 예산이 됐건. 국고 통일의 원칙, 특정 수입으로 특정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어요. 모든 수입을 일괄해서 일체의 경비를 지출합니다. 세금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때 묶어서.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씩 띄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정하는 거죠. 당일성의 원칙, 특별 회계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은 억제돼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특별 회계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가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계속해서 쓰죠. 특별 회계, 껄핏하면 특별 회계 예산 만들고 그렇습니다. 완전성의 원칙, 세입 세출은 빠짐없이 개선이 돼야 되고 엄밀성,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도록 정확하게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제 교육 예산에 대해 종류를 보면 일반 회계 예산하고 특별 회계 예산이 있다.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회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 수입, 특히 이제 조세죠, 조세. 국가 당면에서 시행해야 할 일반 행정 활동에 관한 필요한 지출을 일반 회계 예산이라고 하고, 특별 회계 예산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해서 이제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 같은 것들을 갖다가 따지는 게 이제 격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격리 그래가지고 회사 같은, 지금 이제 격리라는 말을 안 쓰는데 옛날에 격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사장실 앞이나 뭐 이런데 이제 여자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계산기 막 두드리고, 예전에 주판이었죠, 막 이렇게. 그분을 갖다 이제 격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회사에, 그러니까 조그만 제 회사에 보통 그런 격리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장님마저도 이제 무서워하는. 월급 주고, 회사에서 나가는 이제 모든 지출을 갖다가 하는 분이 이제 격리하는데, 이제,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특별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어떤 세입을 갖다가 이제 들어오는 돈도 정해 있고, 쓰는 용도도 정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계 예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본 예산이 있고 수정 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이 있는데,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제 앞서 나왔지만 국회에서 30일 전에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 그게 본 예산이에요. 수정 예산,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심의 확정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확정하는 예산. 우리는 이제 수정 예산 제도가 없습니다. 예전에 잠시 이제 수정 예산 제도가 있긴 했었는데 지금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걸 안 하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이제 껄핏하면 합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수정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 가령 이제 요번 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뭐 소상공인을 아니면 국민 전체를 위해서 돈을 갖다 뭐 10조 추가 경정 예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입니다. 쓰이는 돈이죠. 비용이에요. 그래서 공교육비하고 사교육비가 있어요. 공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쳐서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 학생 전체에게 이제 혜택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공부담 공교육비하고 사부담 공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담 공교육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각 학교 법인이 제출하는 비용이고, 사부담 공교육비는 사부담이니까 누구겠어요? 학부모들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뭐 재단 수익금, 기부금 등 학생이 지출하는 것이지만 학생 개개인보다 전체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주로 이제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공적으로 쓰인 돈이어서 이제 사부담 공교육비라고 얘기를 하고, 사교육비가 뭐예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공교육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학원비, 과외를 하고 있으면 과외비, 그런 거죠. 여기는 뭐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수업 준비물비, 뭐 개인 과외비, 소풍, 수학여행 등에 내는 단체 활동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이제 사교육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교육비하고 간접 교육비로 이제 구분을 해요. 직접 교육비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지출되는 모든 공적, 사적 교육비를 갖다 직접 교육비. 그래서 교육비 그러면 직접 교육비만을 의미하고, 간접 교육비는 교육을 받음에 따라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포기된 수입이나 소득, 일종의 이제 기회비용을 갖다가 이제 간접 교육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제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공장 보내고 하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사회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기회 비용을 얘기합니다. 사부담, 교육, 기회, 경비, 유실소득과 비영리 기관에 부과되는 면세의 가치를 합한 비용을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교육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정 규모의 단위 학교가 그에 상응한 표준적인 교員여건, 교직원 수, 교구, 시설, 설비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소요 경비, 이렇게 돼 있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요. 사실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이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예요. 여러분들 교사가 되면 여러분들 봉급, 그 인건비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 그렇죠? 교수학습 활동 경비, 교과 활동비, 특별 활동비, 공통 운영 경비, 여비, 전기, 수도, 사용료, 일반 용품비, 연료비,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운영비, 거의 이게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과하고, 어차피 이제 새로 학교도 지어야 되고 학교 개보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제일 크죠. 이걸 갖다 이제 표준 교육비라고 얘기한다. 일상 경비, 일상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경비,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직원 인건비, 시설비, 여비와 같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그러니까 표준 교육비라고 하는 거하고 일상 경비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A일지. 뭐 여기 이제 뭐 그렇다고 하고, 도급 경비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총액으로 경비를 이제 지급하는 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런 어떤 경비들의 어떤 특징, 들어가는 돈의 특징들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경비예요. 총액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의 한 방안으로 시행을 합니다. 도급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는 일상경비. 일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한테 줘야 되는 월급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용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가령 내가 사랑하는 치아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먹이 사용하는 경비로 했다. 난리가 난리죠. 이제 그건 난리입니다. 횡령, 배임,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일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나오는 것,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시설비, 학교 개보수를 위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유용을 해서 치와와의 객검을 사는 데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객검 사는 데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경비다.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 치와를 위한 객검 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고 남은 경비가 있을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원래 이렇게 이제 쓰고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좀 덜하다고 하지만 예전에 왜 막 12월 되면은 멀쩡한 막 이 도로에 보도블럭을 막 뒤집어 엎고 보도블럭 새로 깔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당해 회계연도까지 남은 돈을 다 써야 돼. 만약에 다 쓰지 못하잖아요. 다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산을 갖다가 짤 때 잘못 짰다는 거예요. 돈이 남도록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용처를 찾아가지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마구잡이를 막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또는 그것보다 증액돼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했다고요. 왜냐? 2월이 안 되니까.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딱 써야 돼요. 2월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 그걸 갖다가 쓰지 않는 것을 갖다가 불용액이라고 그래요. 불용액이 남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해에 국회 같으면 국정감사, 시도 같으면은 행정감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깨집니다. 교육감도 깨지고, 뭐 시장, 군수 막 깨지고, 담당 그 국장도 불려 나와가지고 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급 경비라고 하는 것은 2월을 할 수가 있어요. 아껴 쓴 거라고 간주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월에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제 돈을 갖다 마구잡이로 쓰지 않게 되죠. 학교 운영비, 급식실 운영비, 과학실 보존 인건비, 교무실 보조원 인건비 이런 데 이제 도급 경비를 갖다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 지원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교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설치되면서 이 학교 운영 지원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징수 주체는 학교 운영비의 징수 주체는 학부모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심의를 거치고 해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학교 회계로 입금해서 학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회계에 이제 넣어두고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 회계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앞서 나온 이제 도급 경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고, 학교 운영 비도 중요한 것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 재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소요되는 이제 재정이 돈이 이제 여러 가지 경비로 나눠져 가지고 관리 운영이 됐어요.
오늘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금 다르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하고 알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특히나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어쨌든 교무주임 선생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연구주임. 지금 이제 그 연구부장, 뭐 교무부장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주임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 학교 지금 이제 행정실로 바뀌었지만 얘는 사무실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계시는 선생님도 이제 주임이라고 그러는데, 주임 선생님 좀 어떻게 좀 이번에 이거 좀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통 내고라고 그러잖아요. negotiation. 협상하고 술 한잔 같이 먹으면서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워낙 이제 그 회계제도가 이제 투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 있어가지고 불신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부라고 하는 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또 집행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학교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그 실장님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되죠. 딱 보면 알게끔 이제 그리고 이제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우리 그 회계라고 하는 게 이제 복식부기가 아니라 이제 단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학교 예산 회계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학교의 재정이 여러 개의 장부로 이제 나누어 관리됨으로써 재정의 수입, 지출 현황을 적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필요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예산 담당 부서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려웠고, 학교 재정을 집행하는 행정 담당자들도 복잡하고 분리되어 있는 회계 제도로 인해서 효과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그 업무를 갖다 담당하면 좋지만 그분들도 어쨌든 이 본청이라고 그러거든요. 본청. 지역청 내지는 본청으로 올라가서 좀 더 그럴듯한 일들을 갖다가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사무실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오래 있지 않고 몇 년 있다가 금방금방 전출을 가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는 서로 참 그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 나름대로 사무실에 계셨던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이런 이제 회계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썼고, 돈 1원짜리 한 장, 한 장은 아니죠. 한 개라도 틀리고 하면은 뒤집어지고,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문책 당하고, 시말서 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예산 회계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한 분권화된 예산 제도가 2001년도부터 이제 도입돼서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학교 회계 연도라고 하는 것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말일까지 이제 종료를 하고, 일상경비하고 도급경비 구분 없이 표준 교육비를 기준으로 이제 총액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표준 교육비로 이제 총액 배분을 하지만 일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도급경비라고 하는 것은 좀 자율적으로,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고, 예산 배부 시기에서 학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그러니까 3월 1일이니까 보통 1월 한 중순, 1월 한 10일 정도까지 되겠죠. 일괄적으로 이제 예산 교부 계획을 각 학교에 통보를 하고, 세출 예산, 나가는 돈을 갖다가 이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료 처리, 수입 처리, 학교 시설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 등을 학교 자체 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산입을 하고, 회계 장부를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학교 예산에 편성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 운영 자원 회계 등의 여러 자금을 학교 예산으로 통합해서
장부도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갖다가 이제 2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도급 경비 같은 게.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의 효과죠. 자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해졌고,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간소화, 그 다음에 학교 예산 관련자들의 참여가 증대되고, 평생학습 센터로서의 학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 조기축교회나 이런 데서 그 운동장 사용료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받아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썼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귀찮아. 그쵸? 그 돈, 뭐 내 돈도 아닌데, 우리들이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학교 시설 같은 것들을 갖다가 민간에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 학교 예산 회계 지도가 이제 도입되면서 그런 돈을 갖다가, 그런 수입을 갖다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평생학습센터로서 학교 그 의미입니다. 학교 예산은 이제 일반적인 원칙,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당연하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1년 단위로 해서 독립돼가지고, 그래서 그 해에 들어오는 돈은 그 해에 쓰고, 도급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요.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은 학교 회계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최신 관서에 예치해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투명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함부로 임의로 교장 선생님이나 교원 선생님 함부로 쓰거나 교사가 함부로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 학교 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든 학교 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이제 편입해야 되고, 예산의 목적 사용의 금지 원칙. 그렇죠. 그래서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관항 사이에 정해져 있습니다. 관항, 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상호 이용. 이 이자가 이제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야,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여기서 갖다 쓸게.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관항 사이에는, 목 사이에는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 사용 용처가 비슷해요. 그러면 전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하는데, 그런 경우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예산 결산의 공개 및 자료 제출. 공개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학교 회계 세입, 들어오는 돈. 교육비 특별 회계로부터 이제 전입금, 학교 운영비, 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학교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학교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그 시설. 요즘 뭐 그런 체력 단련장 같은 것도 이제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사용 못했습니다. 학교 돈이 아니었어요. 저쪽 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금, 넘어온 돈. 그렇죠? 2월금, 예전에는 2월금이 없었어요. 무조건 다시 이제 가져갔는데, 이제 지금 2월금 됐고, 이제 기타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돈, 쓸 수 있게끔 들어오는 돈이고, 이제 세출. 제일 큰 교직원 인건비, 기타 아직 인건비, 학생 복리비, 교수학습 활동비 등의 학교 운영비, 시설비, 학교 기본 운영 경비, 현장 학습비, 급식비, 앨범비 같은 수익자 부담 경비, 예비비 이런 것들이 이제 쓰는 돈이죠. 그래서 학교 예산의 과정을 보면 이겁니다.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요. 학교 회계 예산 기본 지침이 이제 시달이 됩니다. 3달 전이니까 언제쯤이에요? 12월 초쯤 되죠. 12월 초쯤에 기본 지침이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예산 요구서를 갖다 이제 제출합니다.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무부장님, 뭐 연구부장님,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부장님들이 바쁩니다.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 교부 계획 통보. 회계연도 개시 50일. 그러니까 1월 한 10일 정도에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예. 작은 교부 계획이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예산 조정 작업 및 예산을 갖다 확정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요. 그러니까 보통 1월 말까지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서 예산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지를 하고 예산안 심사 소위원을 구성을 해서 학교장의 제안 설명, 의견 성취를 하고 예산안 심의 결과를 갖다가 송부를 하고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어디로 보통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에 관련된 거 교육청으로 보내겠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이제 돈을 쓰고 나서. 그래서 회계연도 이제 종료는 이제 2월 말이고 출납회수 정리. 이제는 더 이상 돈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 장부를 갖다 닫는 거를 갖다가 의미해요. 징수행위 20일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2월 말까지지만 좀 더 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20일까지 징수행위, 지출 원인 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급 수납 및 세출금 지출을 이제 마감을 하고 결산서를 자출해서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학교 운영회에 제출하고 결산 심의하고 결산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하지요. 학교장에 이제 통보를 하고 그러면 학교장님은 그걸 갖다가 또 교육청에다가 또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예산 집행을 이제 준예산이라고 하고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것도 준예산도 사실은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긴급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우선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교육예산이에요. 그래서 준예산을 갖다 이제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특이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쓰는 돈이 인건비 그렇죠. 여러분 돈 줘야죠. 학교 교육이 직접 사용되는 이제 교육비, 학교 시설 유지 관리비, 지급 의미가 있는 경비,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이런 것들은 이제 준예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에 이제 기타 규정인데 예산의 이용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의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관이나 항사의 상호 이용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산이라도 이런 이용은 절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전용은 가능합니다. 학교의장은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 안에서 각 목이에요.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처가 비슷한 거예요. 용처가. 그러니까 항 안에서예요. 그렇죠? 위에 거는 관과 항 사이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항 안에서 비슷한 용처의 목을 전용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에서 무지하게 욕을 얻어먹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전용을 했느냐? 너네들이 예산을 잘못 짜지 않았느냐? 그런 걸로 이제 욕을 얻어먹습니다. 전용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책임과 교직원. 학교장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적 지위에 있고,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분임 징수관, 세입에 대한 이제 책임, 세출에 대한 책임, 분임 격리관이 된다. 교감은 옆에서 서포터를 잘 해주시면 되고, 교사는 이제 품위를 하죠. 품위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 올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품위라고 얘기하는데, 교사는 물품 구입 시 구입 요구 물품에 대해서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 지정받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